인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사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근로자 실태 파악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사도우미 사이트나 앱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업체를 인증해준다면 표준화된 서비스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아동학대로 161명의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귀한 생명, 축복 속에서 태어나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남북이 함께 쓸 해도가 완성됐습니다. 한강하고 공동이용 수역의 뱃길 정보가 담겼는데요. 군사 분계선은 없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곳, 이 공동이용 수역은 어떤 곳인지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서해와 맞닿는 한강하고 공동이용 수역.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바닷길입니다. 이 일대는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치한 비무장지대였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됐고 해도도 없는 미지의 바다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남북이 함께 수로를 조사하게 됐고요. 수십 년 만에 물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만간 이곳에서 남북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공중급유기 전략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죠. 긴 급유 막대를 연결해서 전투기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붐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위에서는 어떻게 급유를 하는 걸까요? 뉴스링크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전투기에 긴 막대를 꽂아 급유하는 붐 방식. 이렇게 하면 많은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1분에 4,500여 리터, 중형차 80여 대를 1분 만에 주유할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브 방식도 있는데요. 좁은 호스를 이용해서 분당 주유량은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붐 방식과 달리 따로 개조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한 번에 여러 대 급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운용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두렵겠죠. 그런데 희귀 질환자들은 늘 겪는 일상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진단 방랑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병명을 알기 위해 긴 시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진단 방랑.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평균 7.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희귀 질환자 중 62%가 오진을 경험했습니다. 진단 방랑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악화되기 쉽죠. 또 검사 비용 부담도 환자의 몫입니다. 앞으로 희귀 질환자를 진단하는 거점병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버거운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고요. 또 1993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중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노예 피해를 증언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28일 별세하셨습니다. 군사점령지의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화시킨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상해 사변이 발발한 1932년부터 시작돼서요.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근 10여 년 이상 동안 지속됐습니다. 지옥도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는 점령지였던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 등에 널리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안부란 일본 군인과 군속을 대상으로 성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합니다. 위안부로 강요된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이 동원됐고요. 그 규모는 5만에서 3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에도 불구하고 당한 여성들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기 전까지는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전 세계에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에 짓밟혔던 여성들은 무려 50여 년 동안 그 만행을 가슴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일본 정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민간의 업자가 한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와 역사적 사실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1993년 8월 일본 고노관방 장관은 담화를 통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면서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권 협정은 이미 식민지 배상에 근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식 면피책을 취한 것이죠. 다만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출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사탕발림식 술책은 한국의 피해자들에 의해서 거부됐고요. 아시아 여성기금은 2007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2015년 12월 이 박근혜 정권과 합작하여 만들어낸 불가역적 운운한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 합의문 역시 악화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출구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측은 기금 10억엔은 정부 배상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금 성격이라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야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유언으로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서 살아계신 분은 23분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생전에 계실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방안, 또 우리 한국 법원에서 일본 극우 인사들을 처벌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에도 장애인들께 좋은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약 26만 명의 장애인들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 2천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고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오랜 수건이던 장애 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추진 과정의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 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분 가운데 8분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시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단계,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전남 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까지 비 또는 눈이 확산되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2도, 인천과 춘천 영하 4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더 이상 없도록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